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주브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제 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2주 전 조 바이든이 적수였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이번 주 내내 꾸준히 상승해 현재 44%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주브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권 씨의 운명이 다시 한번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법정 다툼에 예기치 않은 중요한 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가로막아온 것으로 의심받았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각각 이 권 씨 송환을 요구해왔죠. 이에 어디로 신병을 인도할지를 두고 이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 판단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1년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찰이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해피머니의 무리한 발행은 큐텐그룹의 가상자산, 이 큐코인에서 비롯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은 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2019년부터 큐코인을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피머니나 도서문화 상품권 등을 사는 카드깡 수단으로 활용돼 왔죠. 큐코인 위시팜 서비스는 코인 구매자의 자금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사실상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티메프 인수 과정에서 이 큐코인으로 모아놓은 자금이 활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 200여 명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일부 대기업과 이 투자자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데에 대한 맞불인 셈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후보 역시도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리스의 행보를 불행히도 해리스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3년 반 동안의 끔찍한 반암호화폐 및 반혁신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알아보기 위해서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업앤다운의 전혜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나빠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 하락했습니다. 미증시에 따른 코인 시황 어떻게 한번 굴러가는지 저희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77% 상승하면서 현재 9,050만 원대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시총 2에 빛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440만 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80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는데요. 현재 808원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1위에 빛나는 센트코인이 있는데요. 센트코인 같은 경우 이슈가 있었죠. 센트코인은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코인인데요. 당시 센트코인은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정 공판 마무리 기대감에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PNFT 20% 급등했는데요. 0.0006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에 빛나는 퓨저니스트 9.7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풀엑스 쉐어, 소톰X까지 7%, 6%대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토렌트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15% 빠지면서 0.0011원에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리브 5.47% 하락하면서 36,000원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코르텍스라는 종목인데요. 5% 하락했습니다. 261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쉐어 4.82% 빠지면서 34원대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메레르는 4.71% 하락하면서 18,420원대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3%대 흐름 빠지면서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78%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코인 생각보다 많습니다. 캐리더 독스월드 0.52%, 센트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암호화폐 시장 관한 자세한 이야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업앤다운의 전혜경이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코수사단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팀 코수 대표 티라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 팀 코수사단의 노란톡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팀 코수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코수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이슈들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팀 코수사단의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7월달 수익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이제 도비님이라든지 레토님이 많이 자랑했지만 이제 오늘 네. 8월
달 기준으로 또 이제 7월 달에 매매 기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로 이제 거의 플러스 300%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승률은 또 85% 정도의 승률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또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또 시황 어떻게 전해드리고 있는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시그널 제외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분석 요청을 해주신 거에 따라서 또 같이 매매도 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톡방의 솔베뉴님께서 리플 같은 거 질문을 주셨는데 또 저가 봤을 때 또 분석상 좋아 보여가지고 또 같이 네. 진입해서 수익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번엔 수익을 냈던 건데 66% 정도 수익을 또 마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이더리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주봉상 강력했기 네.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또 100%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신호등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들은 이제 초록색 구간에서 초록색 신호들이 등장했을 때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매수 신호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구간에서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 매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간은 또 초록색 구간에 있는 관심 종목 코인을 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팀 코수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 중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수 전략 또 고급 정보들까지 알려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치와 부합해줬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포인트에서 5.5%를 유지해줬습니다. 반면 알트코인들은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전일 동시간 대비 0.72% 하락해서 451만 3천 원에 거래가 됐었죠. 특히 상승세를 연일 이어갔던 이 리플과 솔라나 역시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미국 정부가 압류한 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에 하락을 했으나 다시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태풍의 눈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 그리고 또 대표적인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추가로 이렇게 매수에 나서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지금이 이제 비트코인 태풍의 눈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금리가 동결 발표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대부분의 시장이 전망하고 있었어요. 동결에 대해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9월 달에 좀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기대했는데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관련한 매크로 이슈들이 좀 안 좋게 나와서 현재 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또 지난주인가 마지막 방송쯤에 계속 하락 쪽으로 약간씩 언급을 드렸어요. 현재 고점 구간에 있다라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트가 약간씩 고점 구간에서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랑 같이 한번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봐주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고요. 일단은 주봉 단위로 한번 보았을 때 상승 추세선 이렇게 채널이 하나 그어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고점 낮춰주고 있는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작게 보면은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쨌든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나마 약간씩 떨어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먼저 살펴봤을 때 여기 53K 구간이 직전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고 상승추에서 하단부와 같이 올라오는 이런 구간. 네. 그래서 하락이 될 경우 이런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방송 드렸던 구간이 아마 이 구간이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 주에 캔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22평의 각도가
하방으로 꺾였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제가 한다라고. 하방으로 다시 꺾였다? 네, 22평선이 하방으로 꺾였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실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다라는 거를 22동 평균선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2평선이 지금 현재 눈으로 봐도 살짝 하방으로 꺾인 모습이 좀 보이실까요? 좀 네. 보이시죠? 살짝 하방으로 꺾였고 이렇게 22평이 하방 각도로 꺾였을 때 20고가의 평이 떨어져 주면서 저는 이 고가의 편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오면 상승장인데 네. 여기서 정가상 돌파하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 조정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측하셨던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봉 상황에서도 이제 보조지표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점이 장기간 이제 하방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 단위로도 살펴봤을 때 이제 이 일봉의 장기가 데드크로스가 날 경우 또 네. 이렇게 하방에 한 파동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완료가 되었고 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하방 쪽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따가 단기적인 상황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때도 어쨌든 이제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장기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 그때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쭉쭉 내려갔던 건가요? 사실 이 보조지표는 캔들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표를 아예 안 보고 심지어 작도도 안 본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위치가 언제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구간이 고점인 구간인지 저점 구간인지 방향성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스토캐스틱 장기가 이제 하방으로 꺾여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고점을 높이 있는 형태가 이제 근 8월 달 구간은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 고점 구간이어도 올릴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주봉의 장기가 저점에서 올려주고 있어야 하는데 주봉의 장기도 슬슬 좀 꺾여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봉 단위로도 방향성이 이제 고점 구간에 접어들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하방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일봉의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방향을 무시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락 쪽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평선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저기 241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저것도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도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거기를 이탈해버리면은 쭉 또 빠질 수가 있다고. 맞죠. 그래서 일단은 네. 저희가 분석을 주로 한다 했을 때 네. 이평선을 분석을 좀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 네. 이평선 위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동 평균선, 네. 20개의 캔들의 마감을 볼 수 있는 22동 평균선이 단기 추세를 나타난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62동 평균선 중기, 네. 그리고 보라색은 중장기, 그리고 검정색은 장기. 240 네. 이동평균선으로 장기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주봉의 22동 평균선이 하방으로 꺾였다의 포인트인 거고 이제 일봉 단위로 보시게 된다면은 네. 242평선은 올라와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 단기는 주봉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캔들의 범위는 좀 다를 수 있죠. 주봉은 이제 캔들 하나가 워낙 이제 네네. 막 몇천 불 단위이기 네네.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 일봉의 242평선이 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 상승 각도로 상승 중이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현재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일봉에서 장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기 추세가 상승 중이라고 해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당장에는 일단 약간의 하락 조정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하락 이후 일봉의 242평선 지지를 받을 때 한 파동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실 분들에 한해서는 일봉의 242동 평선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2평선이랑 같이 이렇게 그어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등 지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 이 지표에서 결과적으로 이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할 경우 좀 전반적으로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이건 또 무료로 제공 중이고요. 그래서 4시간 봉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 차트는 노란색 구간에 있고 현재 좀 횡보 박스권 안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 1시간 봉 상황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 구간에 접어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 좀 매매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분석을 조금 더 접근을 한다 했을 때 4시간 봉에서 이평선과 구름대를 확인해 봤을 때 현재 242동평에서 위로 올라가지고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보조지표도 4시간 봉상 장기 골든크로스, 중기 골든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단기의 데드크로스를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상황 새벽 동안 한번 한파 정도 올려줄 만한 상황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봉 상황에서는 역별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고 네. 약간의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조정을 주고 혹은 횡보한 이후에 한파동 4시간 봉에 돌파하는 캔들을 노려보면서 매수 관점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노란색 구간에 있는 경우 대부분 매매를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확신 드리면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상, 보조지표상은 일단 약간 상승이 새벽 시간 내에서는 조금 유리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매매를 보류하는 편,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주말에도 좀 보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며칠 동안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함께 좀 봐주셨거든요. 우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도미넌스랑 함께 차트 봐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떤 네. 건지 기억하실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 시장을 얼만큼 장악하고 있는지 이제 장악력을 말하는 지표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코인이 100%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얼만큼 너무 매끄럽게 차지하고 말해서 있는가? 약간 외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 아니에요? 네. 아닌가 봐요. 외워보셨나요 혹시? 네, 아니요. 아니요, 잘 맞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쉽게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네.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의 코인이 100%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네. 차지하는 비율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좀 더 풀어서 정확한 직설적인 워딩으로 표현하시면 앵커님이 네. 말씀해 주셨던 게 또 정확한 표현 방법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저희가 왜 봐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네. 도미넌스를 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만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달려가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우선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알트코인은 안 좋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쉬운 거죠. 그렇죠. 근데 도미넌스를 개념 하나 더 추가하면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할 경우 알트코인은 안 좋습니다. 딱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얼추 흐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보시게 되면은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가 있고요. 네. 네, BTC 그리고 D가 도미넌스가 있을 때 조금 악비여서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죠? BTC, D입니다. 다시 쓸게요. B, 네네, 알겠습니다. B로 D로 표현을 네, 할게요. 제대로 써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장악력이잖아요. 비트코인 얼마큼 갖고 있는가.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갖고 있어야 알트코인들이 오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적게 갖고 있어야 알트코인이 오를까요? 비트코인을 좀 적게 가지고 있어야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요? 100% 정답입니다. 100점짜리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 혹은 상승을 해줘야 네.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다 혹은 상승장이다를 인지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횡보를 하거나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네.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온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미넌스가 현재 떨어져야 알트코인 장이 좋겠죠. 근데 현재 추세 상황에서 주봉 단위로 또 보실 때 어떻게 네. 보이시죠? 위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네. 어떤 의미죠?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힘이 점점 세져서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될 경우 알트코인 장에는 조금 더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분석을 이제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마도 도미넌스가
그때마다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도미넌스가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막 극단적으로 100%, 200%의 펌핑이 돌아가면서 오는 그런 좋은 장은 오기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주봉상에서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일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영차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일 최악인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경우죠. 아, 그럼 진짜 알트코인들은 발 디딜 틈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도미넌스가 근데도 올라간다. 장악력은 그렇죠. 크니까요. 그 말은 즉슨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라고 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지점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현재 차트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은 계속 도미넌스가 여기 저점 구간일 때 있죠. 저점 네. 구간을 살펴봤을 때 일봉 단위로 이제 4월, 5월 초, 그 다음에 6월 1일 이게 신호등 지표에서 매수 신호예요. 네. 물론 도미넌스에서는 저점 구간이 나는 거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 7월 달, 7월 13일 때 이럴 때인데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5월 달 구간이 이제 고점이었죠. 5월 말쯤이.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고점이었고 도미넌스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해준 모습 이런 지금 식으로 이더리움 차트인가요? 그렇죠. 이더리움 네. 차트.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보셨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았을 때 네. 다시 한번 찝어볼게요. 6월 30일 그리고 6월 1일 30일 이쯤이었죠. 이쯤 저점이었죠. 다시 6월 초, 6월 네. 말, 네. 7월 중순쯤을 봤을 때 6월 초 네. 고점이어서 떨어졌죠. 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에서 또 네. 고점은 아니었고 중간에서 중간에서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스가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표 명사기 때문에 대명사기 때문에 떨어졌고 네. 7월 중순도 이제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니까 또 같이 빠져버리는 그러네요. 이런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분석을 해보시면서 저점 구간인지 상승 추세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게 될 경우 이제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함께 봐주시면서 이더리움 가격이랑 비교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흐름을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러 가봐야겠죠. 바로 우리 시장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보시죠. 센트 24.8% 상승하고 있습니다. 6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PNFT 20% 상승하고 있네요. 0.0006원입니다. 퓨전이스트 8.21% 상승하고 있습니다. 4,56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렉스쉐어 7.58% 상승해서 3,44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톰엑스 6.2% 상승해서 11.8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비트토렌트 7.6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12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르텍스 261원입니다. 5.43% 하락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알위브 5.31% 하락해서 36,710원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스네트워크 4.81% 하락해서 455원.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쉐어 4.79% 하락하고 있습니다. 34.38원의 가격입니다. 네, 저희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센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 가격 현재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센트 23.3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2.28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센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동안 연이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자로는 이제 상승률 1위 종목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하락했던 분을 상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센트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 예측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센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톡방에서 리플 탈출 포기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코인이라서 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신규 매수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신규 매수로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센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잘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고점 구간과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 보았을 때 네. 현재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꼬리를 달고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물론 좋은 상승분을 보여주었지만은 이제 하락 추세선 상단부 결과적으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매도 예상 구간에서 좀 매도세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보시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막 80원대를 재차 돌파한다거나 네. 그러기엔 좋지 않은 가격대라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것도 보시게 되면은 네. 물론 구름대랑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은 일단 아직 상방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약간은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상승 추세 중에서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인 건데 지금은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죠.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서 매수 신호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그래서 네. 이제 이 3박자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 약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시간봉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일단 열심히 박스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좀 삼각 수렴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수렴형 형태가 조금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봤을 때 저점 올려주고 있고 고점 낮춰주고 있는 수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원봉 단위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당장은 이 15원봉 단위에서 삼각 수렴을 상승 돌파하고 이 하락수는 상단부 터치를 하면서 한 번 더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전반적인 상승을 예측해 보려면 이 삼각 수렴을 상승 돌파해주고 15원봉 단위에서 이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 조금 더 큰 상승의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유의가 아마 등장해 있는 걸로 좀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유의가 등장했고 뭐 상장 폐지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이런 코인들은 좀 매매를 최대한 지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잘 모르는 건 매매하지 말고 좀 잘 아는 코인 위주로 좀 매매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5원봉상 상승 추세 중에 삼각 수렴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돌파하게 됐을 경우 이 삼각 수렴 상단부 네. 꼭지점 그 하락 추세 상단부까지 66원대 그러니까 4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인 건데 이 가능성도 존재하고 여기서 하방 이탈하면서 박스권 혹은 하락삼각형 형태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인들은 굳이 매수를 받기보다는 관망을 해보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네. 굳이 매수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8원대 구간을 이탈하거나 조금 더 밑에까지 한 56원대 이탈하는 선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원보다는 56원 정도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1시간 봉상 242평선과 이렇게 매물대가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56원, 58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매수하고 58원대 2차 매수하고 반등에 탈출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56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 급등 나온 센트코인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퓨저니스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갈게요. 네, 퓨저니스트 7.47% 상승하고 있습니다. 4,530원의 가격입니다. 퓨저니스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와 HDR-RP의 기술을 활용한 이제 AAA 품질의 독립적인 웹3 게임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제 세계에 상호 연결된 게임 모드를 제공받습니다. 이 게임은 웹3 기술을 활용해서요, 사용자들에게 좀 더 몰입감 있고 이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퓨저니스트 코인은 이 게임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일한 토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모든 거래와 활동에 활용되는 이제 코인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퓨저니스트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승분 7% 정도의 상승분은 조금 더 작은 시간봉 단위로 봤을 때 변동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00원부터 한 4,000원 후반대 정도였죠. 한 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점이 4,700원대 요 박스권부터 4,000원대 요 박스권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는 지금 일단 박스권 상단부에서 매도세가 등장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받긴 좋지 않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추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추세를 살펴볼 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렇게 될 경우 이게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서 하락 추세선이 나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저점 끼리도 잘 맞기 때문에 이 선은 하락 채널로서 완벽한 채널이다라고 봐도 의심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일봉 단위에서는 하락 추세에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고 네. 4시간 봉 단위로 본다면 저점을 살짝씩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네.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조금씩 올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4시간 봉 단위에서 약간의 상승 추세를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큰 단위로 본다면 이 일봉상 하락 추세선 상단부 그리고 이제 가격대로 살펴봤을 때는 아마 5,400원대겠네요.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줘야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일봉 단위 전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하락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이 지금 가격보다 절반 이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240평 존재하지는 않고 120, 60, 22평 역배열 상황이고 의문이 굉장히 많이 두껍게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추세선 상단부와 구름대 62평이 모두 다 겹쳐져 있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좀 더 빠져버린 형태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자로 급등한 종목들 이제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종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시장의 흐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지표 나도 같이 좀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에 이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리플 804원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비중은 10%라고 하세요. 익절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리플 현재 가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리플 3.5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0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은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이제 SEC와의 소송 완료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죠. 리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더니 SEC가 이제는 뭐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좌우창펑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SEC 코인베이스는 미국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은 또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SEC와 리플 간의 이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코인이죠. 리플.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우리 리타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익절가까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804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일단 추세가 꺾인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익절가가 나올지 약간 의문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캔들 패턴만 본다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상승상악형을 돌파했다가 실패하면서 빠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박스권 혹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본절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고 조금 더 좋은 코인을 좀 매수를 하는 편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4시간 봉 단위로 본다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상승 삼각형, 상승 채널 이 패턴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들은 이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네. 890원대 달러 차트로 물론 진입을 했지만 이런 구간에 또 익절하는 것도 아까 앞쪽에서 수익 인증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추세선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좀 접어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선도 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봉이나 좀 작은 시간 봉 단위로도 이미 하락 추세를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추 본전이나 약 손절 구간이면 좀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상황을 좀 살펴보시는 게 다른 코인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도 관점 말고도 다른 걸로 본다 했을 때 이제 일봉에서 242평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일단 777원대 그리고 밑에까지 생각하면 750원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의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는 이 구간에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박스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소송 이슈가 끝난 후 900원 돌파 지지하면서 상승해주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지금은 크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일봉상 242평선 지지를 얼추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의 여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조 지표를 본다 했을 때 장기 데드크로스 난 지 얼마 안 됐죠. 중기 하락, 단기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기보다는 이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가 한 845원, 800원대에서 한 806, 7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약 익절 혹은 약 손절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시고 조금 더 안전한 코인을 매매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손절을 하시거나 약 익절을 하시고 좀 더 다른 좋은 코인들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엄지척 튜브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퓨저니스트, 펑션X, 웨이브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퓨저니스트는 함께 살펴봤으니까 펑션X 보러 가겠습니다. 펑션X 가격 먼저 볼게요. 네, 펑션X 4.7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78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펑션X 코인은 이제 분산형 결제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암호화폐의 거래소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소매점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실생활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암호화폐, RWA, NFT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프로젝트 진행자는요, 대규모 AI 모델링 사용으로 디지털 제품을 구축해서 이제 NFT 로열티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코딩 도구와 코드 없는 원클릭 옵션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펑션X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차트 바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조금 많이 지저분하고 펌핑이 자꾸 나와주고 있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런 이평선 관점보다는 조금 더 매물대나 혹은 매도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 단위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일단은 최고점 구간을 생각했을 때 356원대 잡아볼 수 있고 여기 꼬리가 많이 뭉친 구간이 230원대가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 추세선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널보다는 선으로 긋는 게 좀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의 작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저점을 확인했을 때 이 상승추에서 하단부 터치하고 펌핑 한번 나와주는 모습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펌핑이 자주 나와주는 코인들은 네. 전에도 말씀드렸던 농사매매법 혹시 기억하실까요? 농사매매법이요? 네. 찍어보시죠. 조금씩 씨를 뿌린다? 맞죠. 그래서 포인트는 지지선 구간에 좀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을 때 네. 지지선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간들에 네. 조금씩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정도로 좀 매수를 해놓고 펌핑이 네. 나오는 구간 그리고 저항이 나오는 구간에 매도를 걸어 두었을 때 수확하는 형태가 이제 농사매매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제 이렇게 펑션 X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추에서 하단부의 지지선을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고 200원대, 230원대 두 구간에서 좀 매도를 잡아두셨으면 좋은 전략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만 본다 했을 때 이미 펌핑이 나와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찔끔찔끔 거래량도 아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펌핑이 한번 나와준 코인은 이미 수확이 끝난 코인이죠. 수확이 끝난 코인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봉이 되길 기다리면서 네. 씨를 뿌릴 자리를 좀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펑션 X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자 되고 싶다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더리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더리움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0.1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442만 5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함께 살짝만 봐주셨었는데요. 이더리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드리지 않았는데 네. 한번 질문 주셨으니까 아마 또 달러 차트로 많이 관심 있으신 분일 거예요. 네. 부자 되고 싶다님께서. 네. 일단 일봉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스토캐스틱들이 장기 하락, 데크, 중기 데크, 단기 데크로 하방 쪽이 워낙 강력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주봉에서도 봤을 때 네. 22평선이 하방 각도로 꺾여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29가에편 맞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방송에서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었고 네. 스토캐스틱도 장기 하락, 중기 하락, 단기도 이제 대대적으로 나오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이나 일봉 단위로 좀 하락 쪽의 시그널이 워낙 강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톡방에서도 많이 짚어드렸었고 또 마찬가지로 또 제가 매도 포지션으로 또 수익 낸 것까지도 인증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봉 단위 이하에서는 일단은 지금 매수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락 시그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일봉 단위에서 242평선 여기 3077불 구간이 좀 지지선 작동인데 이 구간에서 이탈하고 꼬리 달아서 이렇게 말아 올리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고 이제 최소 2800불까지 하락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매수세가 약하고 매도 방향성이 워낙 강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까지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코즈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을 준비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뾰로롱. 네. 에이브코인 알겠습니다.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에이브코인 2.79% 상승하고 있습니다. 16만 1,900원의 가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에이브코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실까요? 네, 에이브코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네. 저희는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 추세를 분석을 하고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고 매수 신호에 또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우선은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일봉 단위에서 초록색에 있는 얼마 없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록색 구간에 현재 1번 자리 전에도 강의 드렸던 구간처럼 현재 이렇게 밴드 2번 선까지 돌파 마감해줬기 때문에 워낙 상승 추세로 워낙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무 캔들이나 말이거든요. 네. 아무 코인이나 지표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노란색이 있거나 빨간색이 있는 코인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쵸. 그나마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코인들 위주로 코인들이 대부분 초록색에 있는 코인들이고 정말 다행히, 가뭄에 다행히. 콩나듯이 조금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또 기가 막히게 또 발굴한 코인입니다. 네.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록색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로 워낙 강력한 상황이고 힘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는 센 상황이고 떨어지더라도 좀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선 관점에서도 한번 작도를 해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에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작게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선 단위로도 돌파를 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봐도 돌파를 해줬고요. 돌파를 했고 아예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본다 했을 때도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선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상승 추세선 하단부의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받아보는 형태도 좋은 상황이고 신호등 지표에서도 분명 이 구간 15만 원대가 아마도 메인 지지선으로 작용될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파동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4시간 봉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워낙 4시간 봉 단위에서도 초록색 구간에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봉 단위에서 매수 신호보다는 4시간 봉 단위에서 초록색 구간에서 내려올 때 매수 신호, 동그라미 초록색 불 신호가 들어오면서 매수 자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조정을 기다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더 조정을 준 이후에 지지선 구간에서 초록불, 4시간 봉상 초록불이 들어오는 시점이 에이브코인의 매수 하는데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또 방송을 보시면 또 집어드리거나 또 네. 톡방 들어오시면 또 기가 막히게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오늘도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코즈부투데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세단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팀코수 사단과 함께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뭐 말했어야 됐네.